한 내용에 기초하여 구체화한 프로젝트로 에이펙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이펙은 1999년 이후부터 영내 원산지 증명서 상호 인정체계 구축 시범사업, 회원관, 전자통관, 단일창구 연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설립되는 센터는 그동안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영내 회원과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이번 AMM에서 환경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참조 목록을 2년 만에 업데이트한 것도 중요한 진전입니다. 2021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 목록은 그간 WTO, FTA 등 각종 국제통상규범 논의에서 공통 언어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시장과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66개 항목에 14개를 추가함으로써 총 80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새롭게 포함된 항목에는 탄소 포집 저장, CCS 관련 컨설팅 서비스, 운전자 없는 철도 차량 임대, 대여 서비스 등 신산업과 녹색 기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이 영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금일 말씀드린 성과인 공급망, 그리고 디지털, 환경은 오늘날 통상 현안의 핵심이자 미래 경제의 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통상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3개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에이펙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흔들림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강요회의 성과가 내일부터 열리는 정상회의로 연결돼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에이펙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의 논의 내용과 성과, 의미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급적 많은 분의 질문을 받기 위해 한 분당 하나의 질문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된 분은 매체명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실 분. 네, 여기 앞자리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노민호 기자님. 네. 네, 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원 노민호 기자입니다. 그 에이펙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 선언의 채택에 좀 근접했는지, 그리고 관심이 가는 자유무역이라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자유무역이 들어가느냐 아니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지 제가 좀 오히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그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하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외신 기자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셔츠 입으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NK뉴스 박준하 기자입니다. 영어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AMM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그 조현 장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영어로 아니라 한국어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이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나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번 회담은 계기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측에서는 이제 북한과의 연락을 했는지 그리고 또 북한의 추후에 북미 대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지도자와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의 그런 연락을 대한민국이 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미국 측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다양한 메시지를 북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회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음 기회에 면담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관해서 한국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좀 완화되고 또 평화가 정착이 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저쪽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합니다. Thank you. I'm from CMG, China Media Group. My question is to Foreign Minister Mr. Zhao. President Lee Jae-myung will meet with President Xi Jinping for the first time during his term. So, what are your expectations for the outcome of this meeting, and what cooperation plans are ther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the future? Thank you. 네, 시진핑 주석께서는 11년 만에 대한민국을 방문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도착하셨고 제가 영접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의 큰 기대 사안은 무엇보다도 양국 정상이 처음 서로 만나서 서로 간의 그 신뢰를 형성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관해서 협의를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중 간에는 여러 가지 민생 분야의 협력, 즉 경제 분야의 협력 사안이 많이 있고 또 이런 협의를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한중이 중요한 서로 이웃으로서 앞으로 그 관계를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에 연단 중심으로 왼쪽에 기자분, 네. Hello, the honorable ministers. My name is Uliana. I'm from the Russian state media called RIA Novosti. My question to both of you is,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historical impact of this APEC summit in Korea? How will it go down in history? Because this is where Trump and Xi Jinping are meeting. Thank you. 이 APEC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20년 만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전과 비교하면은 지금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APEC의 역사를 살펴보면 더욱 극명해집니다. APEC은 1989년에 출범했습니다만 93년에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처음 정상회담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APEC의 오픈 리저널리즘, 즉 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를 역외에 디스크리미네이트 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구함으로써 자유무역에 큰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1995년 WTO 출범에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이때에 이 에이펙의 장래에 관해서 정상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그 세계적인 도전 요소들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이 에이펙 이번 경주 정상회의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 있는 정상회의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외교장관님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사실 에이펙이 지금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열리고 있다는 점, 특히 지금 이런 국제 경제 통상 질서가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시점에 사실 이 개방과 그리고 글로벌 무역과 다자 무역을 통해서 이까지 성장을 해온 이 한국에서 에이펙이 열리고 있고 또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그리고 이 디지털 무역의 전환 그리고 이제 그린 경제 이런 글로벌 챌린지에 대해서 한국에서 논의한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여한구 본부장님께 질문하실 기자분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쪽 뒤에 있다고, 네, 저 뒤에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Minister. I'm Ching-Yi Chang with Shanghai Media Group. We know today in Korea there's a very important meeting between President Xi Jinping and President Trump. What's the perspective of Korea towards this meeting? And also, I'm curious, will there be a meeting between President Lee and the new Japanese Prime Minister? Thank you. 예, 질문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사실 한국의 1위, 2위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과는 우리가 이런 얼라이언스, 안보 이런 얼라이언스로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국과는 이 네이버 이웃이다 보니까 지난 수십 년간의 어떤 공급망이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세계 1위, 2위 무역국인 미중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서 이런 공급망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어떤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에도 부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신 기자님, 국내 언론 기자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한국일보 문 기자님. 네, 한국일보 문재은 기자입니다. 예, 저 두 가지 질문을 각각 장관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AMM 공동성명이 오늘 발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그 문구 조율이 좀 어려운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서 장관님과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위협은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특정 국가들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보호무역주의가 결국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계획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입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AMM의 선언문을 위한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쟁점이 있어서 오늘 타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대개 정상선언문 협상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통상
자주 있어 왔던 일이고 또 내일 이제 정상선언문이 타결되면서 아마 함께 타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금 미해결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관해서는 우리 여한국 본부장님께서 좀 더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그것은 꼭 그런 관세 문제가 세계 무역 질서 관세 문제, 미국발 관세 문제만이 세계 무역 질서가 예상하기 어려운 요동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은 글로벌 밸류 체인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에이펙과 같은 것도 있고 또 기존의 FTA, 소다자주의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한국 정부는 그런 관세 또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흔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또 추가 말씀하셨던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사실 이 자유무역과 이 다자 체제에 의해서 이제 성장을 해왔고 또 소위 그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 어떤 개별 국가들의 어떤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이런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운영되기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이 다자 간의 어떤 규칙과 질서가 중시되는 그런 질서가 사실 우리한테 부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WTO에 기반한 다자 체제를 계속 지원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WTO 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실용적인 대안으로서 소위 말하는 복수주의, 플로러레터럴, 오픈 플로러레터럴리즘 이거를 우리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에이펙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뭐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양자 그리고 다자 간의 그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RCEP이라든가 CPTPP라든가 디지털 경제협정 DEPA라고 하는 DEPA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글로벌 경제 환경이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그래도 이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무역과 이런 어떤 또는 굉장히 리질리언트하다 그런 논의가 오늘 있었습니다. 네, 다시 연단 중심 왼쪽으로 기자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Hi, this is Shreyas Reddy for Korea Pro, and essentially I have a question about the trade deal between Korea and the US. So the question is, how much oversight will the US have over South Korea's annual $20 billion investment in the US? Thank you. 예, 사실 오늘 저 에이펙과 관련되는 주제는 아닌데 그 한미 간의 그 협상 관련해서는 어제 상세하게 이제 브리핑이 이미 된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200억 불은 사실 매년 한국이 미국에 그 어떤 그 투자하기로 약정한 그거에 이제 어떤 그 맥시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수준은 우리나라의 그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부탁드립니다. 여기 앞줄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로이터 통신의 이지훈 기자입니다. 여한구 본부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한미 미중 무역 협상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보호무역주의, 다자주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나라가 있었는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여쭤보고요. 조현 장관님께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고 필리 조선소에서 건설하게 된다고 했는데 맞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 관해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게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통상 분야의 논의를 소개를 해드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글로벌 통상 환경이 여러 가지 일방주의적인 어떤 무역 보호 조치, 그리고 관세, 비관세 장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경제와 안보 이슈의 융합,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그런 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는 대부분의 에이펙 회원국들이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그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가능한 솔루션, 대책도 여러 가지 논의가 건설적인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픈 플로럴레터리즘, 어떤 복수 간의 어떤 협정을 통해서 계속 이런 규칙에 기반한 통상 질서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데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특히 이제 AI나 디지털 분야가 향후 몇 년 내에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무역 환경에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따라서 지금 이런 AI나 디지털 쪽에 있어서 어떤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기면 어떤 우리 개도국이나 아니면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자생업자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PEC 회원국이 그런 AI와 디지털의 어떤 혜택을 좀 더 골고루게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의 역량 강화,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자, 이런 논의들이 공감대를 많이 얻었습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 문제는 북한이 최근에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방위력을 높여야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좀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면 체크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런 데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가지고 신속하게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을 3분 정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줄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나카가와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의 처음으로 정상회담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 장관님께서
한일 관계를 어떤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세 가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인근 국가인 일본에서 정부가 교체되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은 상대방 즉 한국에서 우려뿐이 아니라 기대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니까 마찬가지로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이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 그건 무엇보다도 셔틀 디플로머시, 한일 양국의 정상이 수시로 만나서 양국 관계에 폭넓게 논의하고 또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셔틀 디플로머시를 복원하였습니다. 두 번의 한일 정상회담을 가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에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지만은 이 셔틀 디플로머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그 인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일 양국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해 가기로 약속했던 것을 계속 추진해 가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더 발전시킬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의 그 당국자들은 다양한 그 경로를 통해서 그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그것을 해소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앞줄에 검은 옷 입으신 기자님 부탁합니다. Jungmin Kim of Korea Risk Group. Honorable Minister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I know you're terribly busy, but foreign correspondents here, many flew in here and we were saying that we would really appreciate it if we could talk to the cabinet here much more often while we're here. For Minister Cho, a follow-up on the nuclear submarines regarding the spent fuel reprocessing discussion from any AMM meeting, leaders, or the Trump summit itself. Did you notice any concerns regarding nuclear latency issue or proliferation suspicions considering the tone of the previous South Korean administration? And for Minister Yeo, you said rules-based order quite a lot. Forgive me, but I do wonder if there were any discussion of what type of rule-based order exactly with the free trade that APEC member states should pursue vis-a-vis the U.S. because it's not been exactly such a rule-based order sort of year this year. Thank you. 네, 그 한미 원자력 협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26기의 민간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위 내지 6위의 원자력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 중에서 자체적으로 원자로에 연료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또한 그동안 그 사용 후 해결료, 즉 스펜트 퓨얼 이 러드는 전부 수조에 보관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포화 상태에 곧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것은
한국도 핵연료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함으로써 환경적 문제 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설명을 하고 미국이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자분께서 뉴클리어 레이턴시, 즉 잠재적 핵능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무관하다. 한국이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은 핵의 무기화와는 전혀 별도의 문제이며 이 잠재적 핵능력을 키우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그 미국의 Extended Deterrence, 즉 핵우산 하에 있고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 그래서 NPT 체제를 준수하고 NPT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룰 베이스 인터내셔널 오더 관련해서는 아마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룰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럼 무슨 룰이냐? 이 룰은 사실 2차 대개전 이후에 그 가트 시스템으로부터 해서 1994년부터 발효된 그 WTO,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그 무역과 통상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런 거였지만 지금 또 여러 가지 환경이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이런 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 하지만 오늘 뭐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글로벌 무역의 70% 이상은 아직도 WTO의 그 룰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룰을 기본으로 한 그런 글로벌 무역은 아직 건재하지만 또 이게 자꾸 이제 회원국들이 바이올레이션을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좀 전체적인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룰 자체가 이제 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기술의 속도 그리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다 보니까 이게 신축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어떤 그린 이런 쪽의 룰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떤 도전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런 APEC과 같은 이런 다자 체제에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면서 이렇게 좀 어떤 컨센서스를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의 김지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지연 기자입니다. 전 조현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 측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한 거 말고 비공개 채널로도 전달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 대해 북한 측에서 거절 의사든 어떤 식으로든 응답이 있었는지,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왜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자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 영접하러 나가셨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신한 대북 메시지 이외에 어떠한 다른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설령 알았더라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거절했는가? 이건 역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과거 2019년 그때 있었던 때와 지금의 북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답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재차 한국을 방문하신데 환영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히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회담과 또 모든 일정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정말 기분 좋은 방문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님과 여왕구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님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